전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취임이 앞으로 며칠 안 남았는데요. 축하드리고 대한민국 참전 유공자 전우의 이름으로 축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스러운 전우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할 것인가? 전물 전상 유가족과 미마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우 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차게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광고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돈이 됩니다. 충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전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은 우리가 나이가 65세 이상이 되면은 노령연금, 기초생활수급자, 또 이 국민연금이 노령연금이라 그래요. 노령연금, 그래서 난 별도로 있는 줄 알았는데 국민연금이 65세 이상 되면 주니까 그게 이제 노령연금이라고 국민연금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인연금, 기초노인수당, 기초노인수당, 노령연금, 국민연금이고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수당이고 이 두 가지가 있고 또 생계급여가 있더라고요. 세 가지인 거예요. 세 가지로 봐야 돼요. 생계수진, 이게 제가 잘 모르는 거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내가 이게 뭔가 저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심이 없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우리 전우들 중에 이것을 좀 챙겨줘야 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저것 봤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대충 보니까 생계급여 대상자가 있고 의료급여 대상자가 있고 교육급여 대상자가 있고 이거는 한 30만 원 수준에서 이번에 한 5, 60만 원까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우리 전우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참전 명예소당을 35만 원에서 이제 70만 원 타는 105만 원 타냐 하면은 이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니까 이거는 이제 이야기할 게 없을 것 같고 우리가 해당되는 거는 국민연금이 노령연금, 국민연금 타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국민연금도 타고 보험수당도 타고 연금도 타고 여러 가지 타는 게 많으니까 저는 이게 해당이 아예 안 되니까 지금까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없었는데 전후 여러분들의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전후들 위주로 생각해 내 위주로 생각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전후들이 어려운 전후들을 위해서 뭔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지 않나 하고 좀 알아보니까 국민연금을 타는 사람은 이제 노령연금을 타기가 쉬워요. 근데 국민연금을 안 타는 사람은 노령연금을 타더라도 그걸 공제를 하더라고. 금액에 따라서 공제를 하는데 또 재산 관계도 있고 좀 차량 관계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상당히 복잡해. 120가지씩 되고 70가지 60가지 이런 것도 있고 너무 내용이 복잡해 가지고 제가 일일이 그거를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걸 분류하기 힘들고 해서 저는 이제 그냥 노령연금, 우리가 국민연금을 타지 않는 노령연금을 타지 않는 기초노인수당 대상자에 대한 것만 조금 보니까 이제 국민연금도 안 타고 아는 사람이 좀 타더라도 좀 작게 타고 이런 걸 다 계산해 가지고 이것도 어떤 사람은 60만 원까지 타고 어떤 15만 원밖에 못 타고 이것저것 재산을 공제하고 하는데 이거를 제가 아무리 이야기 설명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는 방법은 간단하더라고. 이제 복지팀이나 복지계에 가서 이제 상담을 해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세하게 상담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제대로 이렇게 갖춰지지 않아 있어. 그래서 이걸 하려면 국민연금공단, 자기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주민등록증만 가져가면 되니까 가서 상담을 하면은 그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걸 전부 거기서 이제 전산으로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 계산해서 가능한 건데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상이라든지 이렇게 뭐 165만 원 타고 이러면 아예 국민연금 뭐 백만 원 타고 이러면 그 해당이 안 돼. 거의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그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연금을 그 소득하고 연계하는 것을 국민연금은 없는 걸로 예를 들면은 그거하고 뭐 연계되지 않도록 폐쇄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데 국민연금만 폐쇄하느냐 그러면 또 보훈연금, 군인연금 뭐 이런 군인연금은 이제 뭐 공무원연금 이런 거는 이제 연계가 되겠지만은 우리 보훈급여는 또 이렇게 연계를 안 할 수도 있지 않냐 하는데 보훈급여도 제가 볼 때는 그 이제 금액이 많은 뭐 급수가 뭐 160만 원씩 타는 이런 사람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 참전 명예수당 뭐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 이것만 해당될 수도 있고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하기 나름이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요. 이제 군인연금이나 또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타는 사람은 그것도 아예 또 해당 안 되죠. 그러니까 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상당히 또 있으니까 이제 해당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 많이 타는 사람들은 사실은 안 타도 뭐 관계가 없죠. 작게 타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하는 이게 적게 타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생계급여 아닙니까 그야말로. 그래서 많이 타면서 욕심을 부려서 또 많이 타려고 하는 저같이 욕심 부리고 하면 안 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저는 해당도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국민연금 연계를 이제 폐지해달라, 또 보훈연금 연계를 폐지해달라 하는 이것이 이제 국민연금은 폐지해주고 또 보훈급여는 폐지 안 해주면은 우리 또 보험급여 타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근데 보험급여 많이 타는 사람들은 사실은 섭섭하면 안 돼. 근데 작게 타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한 100만 원 미만 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연계를 좀, 그러니까 소득 연계를 뭐 한 100만 원까지 해준다든지, 이렇게 이제, 그 정도 이제 어느 정도 소득 그 감액 기준을 설정이 되겠죠. 감액. 200만 원 타는 사람은 100만 원 타는 걸로, 300만 원 타는 사람은 200만 원 타는 걸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감액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약에 다 들어있어요. 공약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집회를 안 해도 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집회를 하고 해달라 할 거는 뭐냐면은, 참전 명예수당에 대한, 우리가 이제 2배 올려준다. 그러면 30만, 이제 70만 원, 2배 더 올려준다. 이러면은 105만 원이 되는데, 2배 올려준다. 그러면 70만 원을 봐야 돼. 내가 볼 때는 70만 원이 맞지 않냐 싶은데, 70만 원을 타면은 사실 기초노령연금도 64, 5만 원까지 탄다고 그래요. 타면. 그러면 그거나 뭐 한 5만 원 차이. 지금, 최저생계비 유지비가 뭐 30만 원인데 우리가 35만 원 타듯이, 결국 한 5만 원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좀 많이 섭섭하잖아요. 우리 뭐 지난번에 어디서 무슨 성폭행하고 애들 막 성폭행 못된 놈 영창 갔다 와가지고 집에 들어 106만 원인가 뭐 최저 생계비 준다는데 아주 그냥 사실은 그 핏대가 막 올랐는데 그 나쁜 죄 짓고 말이죠. 집에 와가지고 할 일 없이 집에 있는 놈한테도 106만 원 준다는 거야. 참 우리나라의 제도가 말이죠. 참 어떻게 보면은 좋은 점도 있지만은 정말 잘못된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참전 용사 그렇지 이제 많은 희생을 낸 우리 마침 6.25 때도 희생을 냈지만은 6.25 때는 그 전쟁으로 이제 무슨 뭐 그 사람 죽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나라를 지키다가 전쟁에 나가 죽은 것도 그 나라를 지킨 거니까 더 큰 거지만 우리도 나라도 지키고 돈도 벌어오고
정말 이 역사 당군 이래 말이지 최초로 말이지 예? 해외 파병 가가지고 전투도 하고 말이야. 엄청 그 국가의 국위를 선양하고 말이야. 돈도 엄청 벌어오고 고기도 선양하고 뭐 희생도 엄청 크게 희생했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게 하는데 가장 큰 공로를 세운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무슨 촛불이나 들고 말이야 뭐 배 타고 가다 여행 가다 죽고 말이지 어떻게 뭐 폭동 남동 벌리다가 말이야 총 맞아 죽은 사람들보다 대우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참 섭섭하고 참으로 억울하고 참으로 분하기도 하죠. 정말 분하고 억울하고 한데도 우리 그래도 그 전우들은 옛날 우리 조상들의 6.25 전에 독립운동가의 그 정신을 받들어서 정말 국가를 애국하는 마음으로 돈보다도 애국, 유국 헌신, 군인 본분 이거를 정말 제1을 하다 보니까 경제관념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경제관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왔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정말 우리 같은 사람 챙겨줘야 되는데 안 챙겨주잖아요. 제 같은 사람은 안 챙겨줘도 돼. 근데 우리 전우들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 상당히 많은 것 같아가지고 내가 가슴이 사실 아파요. 야, 내가 조금 나도 자중해야 되겠다 하는데 이제 나도 살만치 젊을 때는 저도 아끼고 참 정말 힘들게 안 먹고 안 쓰고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 뭐 80이 다 됐는데 무슨 아끼고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아낄 것도 없고 저축할 것도 없어. 그냥 있는 대로 다 써버리는 거야. 쓰는 거야. 있는 대로 다 쓰는 것 뭐 아무리 써도 사실 다 안 써지죠. 뭐 지금 우리 이 정도 되면은 뭐 죽을 때까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만은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사실 생각하면은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그보다도 더 마음 아픈 거는 먼저 간 우리 전우들 정말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박박 긁다가 목마르고 말이지 막 마르고 피 그냥 바싹 말라가지고 죽어간 사람들 우리 전우들 전투에서 죽은 것도 죽은 거지만은 고엽제 병으로 죽어간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 행복한 거지. 살아있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데 정말 국가가 알아주지 않는 거 이것이 섭섭하고 돈보다도 알아주지 않는 것이 가장 섭섭한 거죠. 물론 돈으로 알아주는 것은 돈으로 계산을 해줘야지. 알아줘 말로만 그래 너들 수고해서 고생해서 이거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만큼 보상을 해줘야지. 현찰로 너들 이만큼 고생 이만큼 줘야 돼. 이런 말이야 뭔가 대가를 지불받아야 될 우리 자격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그건 그렇고 우리가 윤석열 당선이 대통령으로 이제 취임할 날도 한 열흘 좀 남짓 남았는데요. 정말 우리 저희들 두 손 들어서 만세를 부르고 싶고 정말 5년 동안 불안과 초조와 공포 속에서 분노와 정말 짜증과 스트레스 속에서 5년 동안 살아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정말 화도 나고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지금도 이놈들 하는 짓 보면 말이죠. 너무 무식하고 너무 무법적이고 너무 저거들 마음대로 지금 하는 걸 보면은 열불이 터져요.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취임하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 해결돼 나가리라 는 그 희망을 가지고 지금 아주 기쁜 마음으로 지금 방송도 하고 살아가는데 또 뭐 이명박처럼 광우병이니 말이야 또 박근혜처럼 촛불이니 해가지고 무슨 짓거리를 해가지고 또 윤석열을 또 이제 탄핵을 한다 뭐 별짓을 할지 또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참 기분 나쁘기도 하지만은 긴장도 되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뭐 당한 거 다 아는 윤석열 정부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알만큼 알기 때문에 그냥 선전 또 이런 거짓말 이런 프레임에 이제 빠지지 않을 것이다. 저도 말이죠. 광우병 때는 말이죠.
잘 알면서도 말이야. 아이 그냥 곧 소고기 안 먹었잖아요. 진짜 소고기 안 먹었어. 촛불 때는 말이야. 박근혜가 정말 나쁜 여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 그렇게까지 이 사람도 하는 거 보면은 아주 그냥 언론이 특히 그 언론 이 방송 이것들이 말이죠. 큰 문제야. 이놈들이 그렇게 제일 앞장서서 말이야. 지금 뭐 잘한 거는 일체 이야기로 못한 것만 막 계속 그리고 태극기 뭐 이렇게 집회하는 거는 방송도 안 하고 말이죠. 100만 명 집회에서도 한 10,000명 집회하겠다고 그러고 말이야. 이런 정권하에서 지금 우리가 5년 동안 살아오면서 정말 억울했는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지금 취임을 정말 경축 드리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우리 월남전 참전자에 그리고 이재명이 같은 부류들이 아직까지도 이화종 회장 같은 부류들 아직까지 반성을 안 하고 있잖아요. 반성을 해야 그리고 뭔가 행동을 반성을 하는 것은 말로 반성해야 되는 게 행동으로 반성을 해야 되는데 전혀 행동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것이 가장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 전우들을 위해서 정말 앞장서야 할 우리 그 보훈단체장들 내가 그 참전유공자법 3장 18조 단체 설립 및 지원에 관한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표가 참전 지원 목표가 참전 유공자 상호간의 상부 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유공자회를 둔다. 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뭐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상호간의 상부 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유공자를 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회원이나 우리 친목이나 권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부 상조나 이런 것은 전혀 관심도 없고 오로지 자기 하나의 뭐 권이나 끝발 유지나 등쳐먹기나 무슨 뭐 사업 이런 데 집중을 하는 이런 못된 리더들이 많다. 지금까지 다 그래왔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구간이 명간이지만 갈수록 더 나쁜 사람이 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참 정말 그 분통이 터지는데요. 우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제가 어저께 방송한 대로 우리 전우들이 집회를 지원해주고 전우들이 집회한다 그러면 전국에 저기 지부지회다 해가지고 많이 나가라 이렇게는 못해줄 만큼 나가도록 권장이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나간다고 해서 징계하고 집회하는 데 가가지고 이 피켓 뺏어가고 이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데서 정말 그 분노를 금할 수가 없어요. 전후방송이 말이야 앞장서서 그 전우들의 건의를 제가 전후방송이 지금 상호간의 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후방송도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거 말이야 그 전우들 간에 말이야 상부 상조도 못하게 하고 말이야 권익도 향상시키지 못하게 막 저 인터뷰하면 말이야 징계하고 말이죠. 응? 도와주지는 몰라망정 말이지. 지금 하는 짓이 뭐 때문에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어. 그 이유라도 알면은 내가 이해를 할 수, 나를 그 설득을 좀 시키세요. 우리가 방송 그렇게 하지 마라. 또, 집회하지 마라. 근데 그 이유가 뭐다? 이유도 밝히지도 않고 말이지. 물론 뭐, 자기를 비난한다. 뭐, 나쁜 것만 방송한다. 이래서 그렇게 나쁜 짓을 방송하게끔 만드는 거 아닙니까? 좋은 짓을 해야, 좋은 일을 해야 좋은 걸 방송하죠. 나쁜 일을 하는데 어떻게 좋은 방송이 나옵니까? 그것이 방송국의 잘못입니까? 본인이 잘못입니까? 원인은 제공자가 누굽니까? 그 원인부터 빨리 제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전우들을 위해서 정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